제280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개혁단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의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동현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동현입니다. 2023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설명은 일반에게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에게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에게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규모는 35억 4,852만 4천원으로 2020년도 대비 6,195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의 감소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규모는 올해보다 1억 210만 5천원이 감액된 163억 9,106만 7천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 안정화로 인한 관련 예산 축소입니다. 다음은 일반에게 세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10쪽입니다. 예비군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11조 의용 소방대원의 소방 업무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용 소방대 활성화 사업에 2,945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예산 2억 2,62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조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재해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자 국민 안전보험 가입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513조 매년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항구 훈련비로 1,257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등 예방물품 구입 등에 1,500만원, 용담호 주요 교량 자살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조 재난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재해 예경보 및 강우량 시스템 요집 보수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 풍수해 보험사업 가입 보조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지역주민 이주 자율방재단 활성화 사업비로 1,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열섬 완화로 냉난방기 절감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쉼터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옥상 녹화 사업비로 2억원, 대형 산불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산림 인접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부기가 그동안에 119 구급차가 없었는데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박 과장님하고 이병민 팀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14쪽에 밑에 두 번째 보면 재영향평가 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어요? 예. 다른 데는 다 7만 원씩 주는데 왜 여기는 5만 원 주는 겁니까? 네? 위원회 수당이 다 7만 원씩 주잖아요. 예. 여기는 5만 원 계산돼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도 7만 원 줘야 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7만 원 이상 지금 현재로는 7만 원 이상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짤 때는 지난번 각종 위원회 실비 편성 조례에 의해서 이제 예산을 짜는데, 사실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짰고 지출을 하다 보면 객지에서 이제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교통비도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2시간으로 기준을 많이 샀는데 2시간 이내와 2시간 이상이 됐을 때 이제 금액이 조금씩 차이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례 요즘은 의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이제
어떤 결제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사실적인 실질 금액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조례라든가 있으면 이런 부분도 추후에는 실비 쪽에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짧게 여기는-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죠? 예. 여기 2만 원 더 올려가지고 예. 똑같이 7만 원씩 드려야죠. 예. 공공시설 옥상 녹화 사업이 있어요. 예, 100은. 옥상에다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내 보면 옥상에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예, 저도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이제 방수도 하고 방수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다 화단 그냥- 같지만 설치도 해서 하고 화단 예, 화단 설치해야 돼. 화단도 설치하고 이제 조금 나무. 설명을 좀 주셔봐요. 어떤 예.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옥상 방수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조그마한 소공원의 개념을 가지고 그다음에 파고라라든가 이런 걸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하면 이제 큰 나무들은 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무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그마한 화단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텔레비에서 한번 프로를 봤는데 옥상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과일을 다 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일. 예, 그래서 가정집 같은 예, 경우. 예, 그래서 거기서 막 과일도 따먹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특히 이제 방수가 제일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방수를 제일 신경 써서 그러니까. 누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무거운 토사가 그렇죠. 또 들어가서 하중. 예, 그렇습니다. 하중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예, 어린 신경 써서, 나라에서 하시겠지만 예, 특히 방수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하시는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517쪽이요. 황금지구 국경사지 여기는 지금 봉황골을 이해하는 거죠? 봉황골. 예, 여기 517쪽.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절개지. 예, 절개지 그러니까. 사면 저수지 막 시작되는 네, 커브길부터 네. 해가지고 예, 거기 말이죠. 예, 예. 그리고 거기 지금 사는 분들이 지금 또 이제 겨울 돼가지고 예. 더 걱정 많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지금 지금 그동안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 그 보수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보수하지 않게끔 예. 그냥 철저하니 예, 그렇게 해서 사면 완벽하게 좀 경사 그렇게 좀 쳐서 하시는 게 예. 완벽하게 좀 해주세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 충분히 해서 예. 그리고 519쪽에 이제 소하천 준설 사업 예산이 있어요. 예, 예. 이 소하천 정비하면서 준설하면서 여기서 나는 그 뭐랄까 자갈이라든지 뭐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걸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하천가 옆에다 그냥 이렇게 치우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도 어차피 예산이 이제 되면 내년 이른 봄에 해서 그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한테 좀 제공을 해서 특히 전답에 이렇게 채워가지고 집 지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필요한 분들한테 예, 최대한 조기에 공급이 돼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해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24쪽 있죠? 예, 예, 용담댐 주변 지역 용역비가 이제 6억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어떤 그 용역 방향이랄까요? 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특별법이 있습니다.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전 활용에 관한 법이 2019년도에 제정이 돼서 한시적으로 2027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다른 데에서도 댐에 관련된 주변 지역에서 이런 법들을 활용해서 이제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근처에 이제 섬진강 댐이라든가 이런 데도 하고 있고 다른 데 이제 대청댐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2027년까지지만 지금 해서 다른 데도 지금 그 기간을 5년간 좀 연장할 주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 활용 계획을 수립하려다 보면.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없는 거에 대해서 행위 제한으로 많이 제약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 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친환경 쪽으로 해서 개발 계획 수립해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맡아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기 이전에 그런 어떤 안하고 계획안을 이렇게 도출하고자 거기에 맞게 지금 계획안을 수립하는 용역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학술연구 용역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면 학술연구 용역과 기술연구 용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학술연구 용역에서는 개발 계획안에 대해서 이런 안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거기 인허가를 이제 맡아야 돼요. 관계부서 협의라든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뭐 모든 부서에 대해서 문화재 지표 조사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 별도의 또 이제 기술 용역 쪽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 용역 자체는 국토계획 표준 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는 건설공사 표준 품셈이라고 있는데 학술연구 용역 자체는 품이라는 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품은 없고 우리가 용역을 할 때 뭐 개월수 단위로 이렇게 따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6개월을 하냐, 1년을 하냐, 뭐 2년을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연구 용역비가 이제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6억이라는 것을 정확한 건 6억은 아니지만 그 정도 이제 다른 타댐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그 정도에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을 소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원가 계산하는 학술연구 용역 원가 계산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인건비, 경비, 뭐 일반 관리비, 이윤, 뭐 부가지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제대로 이제 뽑아서 용역을 과학지수를 내릴 거지만 그 전에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는 게 저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규모로 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산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대한 어떤 것들을 지금 몇 군데에 대해서 뭐 금지마을이라든가 타 지역 용답댐 주변에 대해서 최대한 찾아서 활용 계획을 찾아서 이렇게 좀 용담댐으로 인해서 관광 자원하는 대지는 설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용담댐이 지난해 댐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활용 계획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이거 어차피 용역하실 때에 어떤 측면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냐면요. 우리 용담댐 주변 있죠. 이를테면 지금 정천에서 용담간 도로 반대편, 그러니까 산쪽 쪽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분들은 데크 시설을 하든지 그쪽 아니면 그쪽에 그러니까 연결해서 접근성이 이제 좀 좋게 그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댐 주변으로 해서 거기 걸릴 수 있는 그런 뭐 차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여간 다각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지금 이것을 세트로 그냥 이제 이게 6억이지만 예를 들어 5억이 되든 뭐 매력이 되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하려고 그러죠. 그 계획안만 지금 수립한다고 그 환경부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거 이런 용역을 맡기실 때 보면 중앙 부처라든지 그런 지원을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뭐 지원을 받는 그런 관련 용역 업체를 어쨌든 간에 그런 데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할 수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계 차원에서 학부 차원에서 그 연계된 계획안을 수립하게 돼서 공모해서 이렇게 일반 이게 일반 개인이 하는 용역 업체보다는 좀 중앙부처하고 좀 연계된 그런 데하고 하면
좀 더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용이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 좀 해주시면 예,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그 말씀. 보통 학술연구 영역이 이제 대학교라든가 전북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예, 어디 전발전연구원도 그 데는 예. 도에서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연계된 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명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용담댐 그 주변 지역의 활용계획 수집 용역의 6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사안이 궁금했었습니다. 예. 지금 어쨌든 관광과에서도 그 용담호 탐방길 조성 사업에서 지금 40억 사업으로 2023년도에 용역비가 3억 정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기술 용역과 그 이렇게 학술 용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용역비가 좀 이렇게 더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예. 그렇다면 지금 관광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같이 무슨 말씀을 나눠보셨다든지 이런 협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건 관광가에서 이제 데크 용담댐에서 이제 그 데크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활용 계획에 설정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이제 별도로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댐이 생기면서 이제 활용 계획 그 수립을 하면 그런 부분 데크길까지 돼서 진짜 기 형성됐다고 해서 이제 계획 안에는 잡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그 데크길 하면서는 그 저희 안전장학과하고는 그렇게 깊이 저희는 알고는 있고 이렇게 국비 보조사업을 이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얘기한 것은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같은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는 다르지만 그 관광과하고 잘 협의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광 용역비가 예.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금액도 좀 많고 그러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좀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전에도 용담댐 주변 지역 그 활용 계획에 대해서 좀 용역을 진행을 하셨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별도로 지금 용역을 안전대책에서는 수립하는 것은 없고요. 그 지금 제가 파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관광 쪽에서 이제 일부 했는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전에는 이제 그 저희가 용담댐을 크게 보면 저희 용담댐 팀 생태관리 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변구역을 관리하는 환경과가 있고 이제 모든 관광 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 계획 수립하고 개발하고 하는 관광과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용역을 수립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럼 이제 이번이 예, 처음이라고 처음입니다. 네, 예. 되겠네요. 예. 네, 실은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용담댐 주변을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예. 군에서 활발히 좀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미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이제 관광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바로 예, 맞습니다. 용담호 주변이기 예. 때문에 관광과하고 또 환경과도 예. 같이 또 협업을 해서 좀 원활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꼭 우리 그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용담댐 주변이 활성화가 돼서 꼭 관광지로 또 그렇게 변모할 수 있도록 꼭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우리가 종합적인 어떤 그 종합 개발 계획이나 그 과거에 수립을 해서 우리가 쭉 진행해 왔던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와서 이제 친환경만 도출해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관련 사업만. 그 전에는 이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댐은 이제 그 다목적 댐이고 특히 먹는 물 기준 하다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행위 제한이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수변구역으로. 그러다가 이제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 댐뿐만이 아니라 뭐 소양강 댐이 됐든 충주댐이 됐든 모든 댐들이 행위 제한에 모든 행위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환경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니네들 그 행위 제한만 받고 어떤 개발 계획도 수립도 않고 매일 제재만 받으니 이런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놔서 니네들 어느 정도의 친환경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저희에서 이제 최근에서야 댐들이 이제 각자 이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환경 이 학술과 이 예.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예. 금강수계 관리법은 지금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저희가 그거는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금강 수계 및 물 관리 그쪽은 수계법은 근데 어찌됐든 금강수기관리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되고 그 부분. 거기에 우리가 좀 맞춰가야 용역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예산 낭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금강수기관리법이 어떻게 개정되고 그 틀에서 우리가 어떤 시설비도 지금 친환경으로 결국은 이제 우리 영담 생명수 탐박길 조성 사업도 내년 그에서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시설물도 전부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친환경 용담된 호변을 친환경으로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비서부터 모든 사업이 이제 친환경으로 다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좀 심도 있게 더 고민하셔서 진짜 이게 우리가 과연 이런 용역으로 했을 때 우리에게 도출했을 때 진짜 지난해 득이 될 거냐 좀 정확한 플랜을 갖고 고민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사업이 있어요. 예, 그게 제가 보니까 계속 사업으로 지금 쭉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CCTV라든가 이런 걸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받아서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떤 주요한 무게에 대해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민원도 들어오고 이제 어둡다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안전 거리가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 거리가 어둡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사해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진안이 전국의 4대 범죄 그쪽에서 제일 안전한 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것은 제가 경찰서에서도 알아보니까 그 CCTV 영향이 정말 크더라고요. 예, 그 어떤 위법적이라든가 이런데 경찰관들이 바로 이렇게 투입을 못하지만은 어떤 무게에 대해서 그 CCTV들이 적절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끼치는데 저는 이런 좀 확대해서라도 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2020년 대비 이렇게 보면 좀 줄었어요. 마을 방범의 개념은 이제 행정경험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안전한 거리 차원에서 또 이렇게 일부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저희들은 찾고 해서 뭐 로보젝트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위험한 거 안심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안전한 거리를 위해서 모든 게 저희 과에서 다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받고 하는 부분만 이렇게 좀 일부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해야 된다고 예. 보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 20조 예산안 514쪽에 용담호 주요교량 자살 예방 CCTV 설치 사업인데 예, 여기는 뭐 CCTV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 그 저희가 가다 보니까 그 월포대교하고 용평 아니고 용평대교 거기 보니까 맞습니다. 그 자살 방지용이 이렇게 뭐 난간 펜스 펜스 설치를 해놨어요. 예, 근데 정말 그게 자살 방지용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단순하고 예, 그건 뭐 저희 의원님들 같이 어디 가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기 뭔 자살 방지용이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그 끝난 사업인가 아니면 그 추가로 그 위에다 뭐 하다못해 철망이라도 좀 이렇게 한다든가 못 올라가게끔 이렇게 자살 방지용이면 그래야 하잖아요. 물론 그런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국도에서 네. 국도 유지관리에서 했는데 그 국도기 때문에 국도에서 네.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물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물론 뭐 전화기도 갖다 놓고 서울 한강 같은 데 보면 그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난간만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이제 못 올라가 한 번 정도 올라가면서 좀 한 번 좀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난간을 설치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이야 물론 뭐 갑작스레 죽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한번 올라가면서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막상 자살을 하면 그 위에도 뭐 철망을 해놓은들 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시간 지연을 시키고 그 올라가는 동안에 차량들이 또 많이 다니고 하다 보면 그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가 좀 구조하고 할 수 있다고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도 지방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몇 번 도로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예산 때문에 이제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부분 CCTV라도 설치를 해서 처음에 수자원공사에서 2,500만 원이 2천만 원이 지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담대교와 호암대교가 있는데 먼저 호암대교를 먼저 하고 용담대교를 지금 이제 아니 이번에 이제 저 용담대교를 먼저 하고 호암교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용담대교 올해 하고 내년도에 호암교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난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난간과 CCTV가 있으면 항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겠습니다.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CCTV밖에 설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제 어쨌든 그런 난간에 이거 좀 펜스를 설치해도 그 물론 그쪽 한 번 더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하긴 하지만은 이왕이면 그 위에 조금 뭐 다른 장치라도 더해서 지나가도 이건 올라가도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더 좋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국도 유지하고 한번 다시 해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82쪽 예산은 522쪽인데요. 생활민원 처리 재료 구입 안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다 그 민원인들이나 이렇게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더 극적하게 이렇게 가까이서 민원 해결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그 몇 번 가로등이라든가 몇 건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예산은 한도를 어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요구하는 대로 다 해드릴 수 없다고. 근데 이분들이 그 겨울철에 난방 그 보일러 터졌을 때도 이분들이 긴급 투입해서 국가요인들 많이 해결해 주시고 이제 가로등 같은 것도 많이 해결해 주시고 하는데 그 이런 특히 재료 구입하고 이런데 조금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 안전 그 우리 핸드폰에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안전 국민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라든가 1년에 이런 안전재난에 대한 우리 국민들 제보라든가 이런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들어온 게? 제가 그 현황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국민안전신문고에 대해서 그 외부로 들어오게 되면 각 실과소에 이제 각 관련 부서에 이제 안전한 거에 대해서 이제 배부가 되고 처리 상황까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안부에서는 이 외부를 만들어 놓고 실적 위주의 이런 신고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 사회복지 요원들이 안 해야 될 것들까지 이렇게 많이 했던 부분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진원군이 이제 많이 국민신문고에 많이 올라가게 되면 신고 정신이 투철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역지사지로 보면 진원은 안전한 도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요즘은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현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험한 곳이 산재되어 있고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꾸준히 저희가 현황은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냐면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이 위원회가 이게 안 됐는데
애분 이야기 하기보다는 각 면에서 그 위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 예, 예찰단도.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예. 위험 요소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저도 그거 활동을 하다 예. 보니까 그래서 큰 예산 드는 거 아니고 그 위원회를 예. 주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좀 예, 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 그런 위원회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위원회를 꼭 좀 예. 활성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20명의 예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회 조직에서 분기별로든 어쨌든 해서 네.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514조 용담문 주요결함 그 자살 예방 예. 오가면서 보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상하게 그 뭐랄까 자살 방치하는 그 철책이라고 할까요? 예. 그 설치한 것이 딱 손잡이에 잡게 딱 좋게 해놨어요. 그래서 난간에 올라가면 이렇게 딱 이게 딱 뭐랄까 잡고 이게 넘어가기가 딱 그 정도로 그렇게 해놨어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저도 아쉬운 부분이 이게 설치 이게 지금 돼 있다면 이게 이쪽으로 예.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만 해도 못 넘어가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이거 2m가 이렇게 놨으니까 딱 잡고 그냥 넘어지 이거 오히려 더 좋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높이가. 그러니까 그 부분 그 충분히 부분을 좀 예, 국토하고 얘기를 해서 유지관리하고 해서 이렇게 좀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넘어가게. 충분히 응. 체크해서 그 상위에서 보강하도록 그 부분 하겠습니다. 한번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이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17쪽에 보면은 스마트 결제관리 시스템 구축이 수화천에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캐치 시스템 자체가 그 하천의 상류 부분에 이제 설치해서 하천 하류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제 계측이 이제 뭐 벨이 울린다든가 민망히 경고 시스템이 울린다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는 곳인데요. 저희가 지금 5군데 지금 올해 내년도에 5군데를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진안읍에 이제 4군데하고 북이 삼봉천, 진안읍에 구룡천, 양지천, 계활독천, 토실천 이렇게 4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설치되는 주천이라든가 정자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 외에 남아있는 그 소하천 그 전체는 다 아니고요. 좀 위험 요소가 계속적으로 예. 진행해서 앞으로 하시겠다는 예,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천 소하천들이 다 그렇게 개척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요. 그 마을이 이제 산재되어 있고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에 위험 대해서 요소가 있는 예. 곳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이제 소하천이 뭐 200개가 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다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중간에 지류 가고 이제 지방하천 가고 국가하천으로 넘어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방하천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용 지구에다 예. 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552쪽에 가료도 관리에서 522쪽에 89페이지요. 저 가르등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농촌 가르등 부안등 설치 공사 이런 것들이 좀 나열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밤에 다니다 보면은 가로등이 꺼져 있는 데가 더러 있어요. 그리고 예. 깜빡깜빡하면서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살펴보시고 예. 또 국내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또 어쨌든 국민들의 안전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좀 이렇게 국민들이 뭐 어두운 밤길에 또 아니면 차를 운행할 때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34쪽에 포천 정비가 좀 들어가 있어요. 예. 진안군이 이제 용접된 수계 사업도 많이 해서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 많이 저희들이 보면 다른 친환경 자연 친환형으로 안 하고 식생부독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이 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조금 덜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좀 그래도 이 제방이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뭐 보들강아지가 좀 자연적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고 물고기도 살고 예. 그래서 물이 다소 조금씩 고여 있고 이런 뭐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들어가 보면 상막에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앞으로라도 뭐 예. 이미 설계되어 있는 건 설계해서 시공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자연 친화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예전에는 제방이 사면이 길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접근이 용이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지구로 이렇게 쌓다 보니까 동물 생태계 동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정된 토지에서 공사를 해서 제방으로 이렇게 넓게 이렇게 사면 뭐 1대 1.5 9배를 줘서 이렇게 제방 토사로만 이렇게 한다든가 사면 보강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용지매입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나는 특히 이제 토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력도 세고 해서 지구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이제 그 기성품을 저희가 이제 콘크리트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돌이 이제 많이 단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석축으로 많이 썼었는데 석축 깬잡석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전석 그 개념이 일반 기성품보다 거의 1.5배 이 정도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정된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콘크리트 제품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제방이 유실돼 가지고요. 이제 재시공을 할 때는 이제 돌은 재시공이 가능한데 시설물 같은 것은 이제 어쨌든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대개 보면은 물론 재활용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폐기물 처리 쪽이 더 크다고 봐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이 뭐 공사를 적게 하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좀 뭐 앞으로까지도 많이 하고 있고 농담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그래서 앞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인주를 해주시고 또 지금 519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하천 제방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제 사실 뭐 지금 옛날에는 뭐 좀 가축도 많이 사육이 되어가지고 갈대도 많이 벼다 먹이고 그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화학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뭐 하천인지 어딘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갈대가 많이 자라고 있죠. 그래서 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우리 준설 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좀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우리 뭐 농민들이 아무래도 화학비를 많이 쓰니까 더 그렇다고도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다 이제 큰 보호를 대비해서 좀 그렇게 위험 요소가 많이 지금 퇴적물이 쌓여 있다든가 이런 데는 좀 미리미리 잘 장마 전에 대비를 해주시고 이게 하면서 보니까 옆 벽면 제방 이쪽에도 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 그 제방을 이렇게 제초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제초야 못하는 것은 아니 아니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좀 저희가 기성재정비라고 해서 이제 준설과 준설은 하상에 있는 걸 토사를 제거하는 거고 기성재 정비라는 기존에 이제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곳인데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전체 다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읍면에 이제 조사를 시켜서 준설 부분과 이런 부분을 내년도 사업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리 봤습니다. 받고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한다고 하는데도 아마 부족한 부분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조사하고 다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잘 이렇게 좀 살펴봐셔가지고 하여튼 뭐 큰 비가 뭐 지금은 집중적으로 올 때가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많은 양이 올지도 모르니까 미리미리 잘 대비해 주시고 아까 이미 의원님이 말씀 주신 농촌 가로동에 대해서 보니까 올해도 다 집행은 안 돼 있어요? 요거는 좀 많이 거의 집행 다 됐습니다. 조금 나와 있는 것도 돼 있는데 뭐 이게 뭐 이제 행감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뭐 설치는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도 어떤 데는 이제 아까 뭐
인용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가로등만 우두건이 서 있는 지역도 상당히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전기세대도 뭐 그런 데는 농작물이 있는데도 그렇게 서 있으면 센서도 부착이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지역이라면은 딴 데로 이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저희 충분히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뭐 농작물에 피해 가면 갓도 씌워서 이렇게 가로 세우고 센서를 달아서 센서 달아서 하기도 하고 그런 농작물 피해도 없게끔 주민의 불편함도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51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요, 국민안전보험 예산이 있습니다. 예. 이제 23년도에는 보장 항목이 좀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혹시 어떠한 항목이 추가가 되었나요? 네. 예, 저희가 이번에 2023년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여기에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보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질병 통보를 받고 이렇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 보험 회사에서 이 부분을 다음편 여기 손해를 좀 제외시켜서 많이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 거에 대해서는 6개 항목이 좀 늘어났는데요. 그 자연재해 사망과 온열질환 진단비,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형 장치 상해 사망,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휴유장애,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휴유장애, 이 6개 항목이 신규로 돼서 총 2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총 그럼 26개 항목으로 적용을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예. 혹시 그러면 올해 좀 보험 혜택을 적용받으신 분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4개 올해는 생감자리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2022년도에 13명. 13분이요? 예. 좀 그 홍보도 좀 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예. 모르시는 국민들이 많으셔서 저도 이번에 그 몇 분들께 좀 안내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서 좀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좀 그 재난이나 그런 부분 받았을 때 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SNS하고 그 이장님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단 내용에 보면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위원회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승강기 국민 안전항공 훈련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승강기 훈련은 3년에 한 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해야 될 군에 해당이 돼서 국토비 해서 저희가 아마 예전에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뭐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안전항공 훈련 때처럼 화재로 인해서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승강기에 대해서 갇혔다든가 뭐 이런 사고에 대해서 지금 훈련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년에 한 번씩 하는 저희 부분이- 군이 이제 내년에 군마다 그러면은 예,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는 매년 거예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3년에 한 번씩. 예. 감사드리고요. 514페이지 보면 아까 손종교 의원님께서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 그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 사업이 한 개소로 지금 이번에 그 산출기초 보면은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위치는 선정을 하신 건가요? 지금 위치 아직 안 되잖아. 횟집에서 생활인 쪽에서 경찰서에서 지금 생활안전계에서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저희가 서로 협의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한 개소만 예. 진행을 하시는 거고 지금 보면 로고젝터하고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CCTV 설치를 하면서 로고젝터를 같은 그 구역에다가 아직 같은 꼭 굳이 같은 장소라고는 못 보고요. 예. 저희가 CCTV를 설치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로고젝터는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생활안전경 여기에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은 로보젝터 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 좀 환한 역할을 주진 않아요. 예. 실은 이 로보젝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홍보 역할을 위한 네, 기구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차피 안전한 밝은 거리이니까 좀 가로등이나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 하셔서 알겠습니다. 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 또 그 용담호 그 주요 차량 자살 예방 CCTV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예. 금년에 수자원공사에 2천만 원 예. 받았는데 왜 또 좀 더 그 나머지 이번 공사건에 대해서도 뭐 좀 지원이 어려웠습니까? 예, 아마 저희가 올해 2천만 원을 받아서 계산을 아마 잘못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용담하고 호황교를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줬는데 저희가 마을방범 CCTV하고 자살방지용 이런 CCTV 개념이 좀 틀립니다. 마을방범은 4개소를 설치할 수가 있는 금액이 되는데 저희 CCTV는 줌으로 당기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식별해야 되고 이런 기능과 통신 기능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다 통신 기능은 다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이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이렇게 2개소 설치를 양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양쪽에서 이렇게 CCTV를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폴대하고 이런 CCTV를 하다 보면 한 2,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번에 예산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2천만 원을 했는데 그 부족해서 다른 다른 사업비에서 이렇게 일부 500만 원 폴대라든가 이런 거 사용을 해서 지금 올해 이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이제 신규로 호황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은 이 부분이 저희 국민들만 예. 또 가서 또 자살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 다른 그렇죠. 곳에서 오셔가지고도 또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은 이제 군비구 전액을 좀 지원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조금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쭙습니다. 좀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뭐 용단 그 수장공사라든지 좀 도비를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 자연재난 표준 행동 매뉴얼 제작이 있습니다. 네, 그 40부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과장님 수량이 좀 너무 적은 게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저희가 이런 자연재난 표준 매뉴얼 제작 자체가 실과서하고 협업부서하고 매뉴얼 자체를 우리들이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물론 주민들도 이렇게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고 다 익히고 하면 좋겠습니다. 현재적으로는 봤을 때 이제 실과서하고 협업부서 경찰서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 네, 저는 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국민들이 이런 행동 매뉴얼을 알고 있어야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고가 뭐 안전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책자일 것 같은데 읍면별해서 좀 뭐 이장님이나 마을별로라도 좀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좀 그렇게 해서 왜 수량이 40부로만 한정이 되어 있을까라는 좀 그런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론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저희가 완전히 조금이라도 보고 듣고 소방안전센터, 체험센터에 가서 우리가 행동이라도 좀 해보면 행동이 좀 아무래도 이렇게 빠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해주시고 간단한 뭐 이렇게 진짜 필요한 전단지라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516페이지 보면요. 그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 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20개소를 진행하는 사업이고 아마도 이제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정말 좀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요. 실은 이제 뭐 그 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까지 잘 좀 그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후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제 저희가 산림인접마을 자체는 이제 저희 진안 자체가 그 표고차가 좀 많이 납니다. 근데 상수도에 이제 수압이라는 게 있는데 상수도를 공급을 하게 되면 마을 회관이 거의 마을 가운데라든가 아니면 아래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마을 회관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적정 수압을 그 가정집에 공급을 해야 그 마을 세탁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손율이 없습니다. 너무 수압이 세다 보면 뭐 가정 기기들이 이제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누수도 많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소방사하고 충분히 상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마을 회관에다 해서 물론 인접된 부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좋은데 그 부분에 설치를 하게 되면 가압기 별도의 또 가압기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뭐 언제 사용하려면 모르겠는데 가압기를 인버터 기능을 써서 가압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사장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소방사하고 얘기할 때도 마을에 관 중심지에 일단 뭐 산불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마을에 소방차가 오기 전에 그 전에 주변에서 마을 집들도 이제 화재가 날다고 보면 그때 활용할 수 있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방사하고 상의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괄적으로 다 마을회관에 설치를 하신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그 근처에 아마 네. 설치하고 그 인접 두 군데 한 군데만 설치할 부분도 있고 마을이 크다 보면 또 양쪽에 이제 압이라든가 이런 체크해서 그 부분이 충분한 압이 나오게 되면 끝에 쪽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이제 차원에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개소는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는 예, 그 되신 걸로 마을은 설명이 되어 알고 있습니다. 있고 예. 소방서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예. 좀 그러한 협의해서 해야 교육이, 됩니다. 예. 또 교육이 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사전 모의 한번 훈련이라든지 예. 좀 그런 부분도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5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예. 정청면으로 지금 하시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예. 혹시 어떠한 용역입니까? 저희가 이제 제2음식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타당성 조사 영역이 이제 그 절차상에 행정 절차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제2음지구에 대해서 양화천 양화 제2음지구가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이제 싹 저희 제2음지구로 선정됐던 부분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갈걸천에 지금 정천지구에 이제 2음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연재해 저감 방안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제2음지구를 저희가 도출을 시켜서 해야만이 국토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영역, 타당성 영역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국도비 예. 확보를 위한 예, 그렇습니다. 부분이요? 예. 네. 그럼 혹시 재해위험 그 개선지구 지정은 예. 어떤 방법하고 뭐 절차에 의해서 좀 선정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조사해서 충분히 위원회 이제라든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조사표가 있으면 모든 걸 그냥 다 위험하다고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 지표 조사가 있어서 그런 부분. 여기까지는 좀 더 여쭙겠습니다. 예. 518페이지 다 같은 페이지고요. 그 소하청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체계적인 소하청 관리를 위해서는 그 중기든 장기든 예. 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을 걸로 기본 계획이 생각하는데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예. 있죠. 예. 별도로 좀 그 자료를 예.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519페이지 보면 삼봉수하천 정비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현장을 가서 보고 하니까 좀 상당 부분 피해도 있었던 동네였고 예.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좀 도비를 확보를 못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도비 전원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소하천 부분도 이제 전원 사업이라고 국도비 지원을 이렇게 많이 받고 했었는데 아마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되다 보니까 특별보호세도 신청했었고 했는데 탈락이 되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좀 있어서 군비로 부득이하니
편성됐고 추후에라도 뭐 교불세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그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예.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 좀 피해가 좀 안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좀 진행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요, 그 소하천 준설 사업이 일식으로 지금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519페이지요. 예산서. 예. 519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59페이지인데요. 지금 산출기초로 보면 일식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그 진안군 1원으로 그 위치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혹시 뭐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상지를 선정을 한 후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건지 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예전 수준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자료도 받기도 하고 이제 읍면 시설직 토목직들한테 자료를 받기도 합니다. 자료를 받기도 하지만 일부 또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전년도 예산으로 하고 다시 저희가 내년도 할 때를 미리 12월 달 이제 지금 한참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 그렇게 해서 이제 현지 나가서 저희들도 조사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그 확정이라고 물론 확정된 것도 있지만 네. 추가로 뭐 그게 딱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럼 신청을 받아서 예, 네, 예. 거기에 따른 예산을 예. 편성을 편성하시고, 하시는 예. 거네요. 부족하게 되면 이제 추경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이렇게 하고 뭐 모든 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죠. 다 할 수는 없고 좀 괜찮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같은 페이지에요. 소하천 정비 사업 미분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예. 혹시 이 예산도 그러면 풀로 좀 편성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하천 미분용지가 이제 하천구역 하천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미분용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보상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감정평가에 들어오게 되면 감정평가해서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뭐 몇 건이 들어오려는가 뭐 이런 것은 솔직히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예측을 풀 예산으로 예, 예. 진행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52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럼 하천 정비 계획에 준해서 시행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민원에 의한 우선순위를 좀 정비계획에서 수립하고 정비 계획에서 예, 수립을 예.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예, 거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쭙게요, 과장님. 예. 521페이지 국가 하천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예. 네, 22년 대비 좀 절반가량 예산이 좀 감소를 한 것 같아요. 예. 혹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이 지금 작년도에 7,300만 원 있다가 6천만 원 이번에 들어왔는데요. 네. 그건 특별한 게 이제 익산청 저희가 이제 국가하천 사업은 이제 국비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국가하천이 지금 그 감동마을 그 용담대 밑에 그 감동마을 쪽하고 그다음에 이쪽 지나는 상가 하가막 쪽 그쪽에서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그 군데에 대해서 조금 유지관리 사업이 내려오는 건데요. 뭐 특별한 것은 없고 그 예산상에서 아마 국가 예산상에서 좀 이렇게 좀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업의 위치는 예. 참 지난 가망리부터 용담면 송풍리까지 좀 넓은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댐 쪽 그 빼고 네. 국가하천은 딱 두 군데가 있는데요. 거리는 짧습니다. 저희가 바로 장수 경계에서 이제 지난 용담호 그쪽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까지 있고, 그다음에 댐, 그다음에 용담댐 체령공원에서 네. 저희가 구죽은 바로 그 경계까지 얼마 안 됩니다. 대지는 얼마 안 되는데. 네, 국가 하천에 대해서도 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좀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가로등 자재 부위 관련해가지고 예. 유지보수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예.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실은 우리 진안의 시가지는 우리 진안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가지 쪽에 지금 좀 전체적인
가로등 정비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들이 안 들어오는 데가 상당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다른 부분도 중요는 하지만 지역도 시가지는 실은 우리 지난해 처음 맞이하는 또 그러한 위치이기도 하니까요. 좀 최대한 좀 그 시가지 위주로 먼저 좀 진행을 하셔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동절기 접어들어가지고 이제 좀 눈이 이제 갑자기 많이 폭우로 좀 폭설이 내릴 것 같은 예감도 있는데 우리 신안군이 그래도 제설은 잘 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큰 도로는 큰 차량들이 하고 있는데 마을마다는 이제 그 위쪽으로 이렇게 한 명씩 배정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뭐 출타도 할 수도 있고 또 부지런한 사람 눈 왔을 때 바로 치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은 어떤 사람이 좀 늦게 대체를 해서 민원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서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고 민원이 없는 사람은 계속 유지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잘 대비해서 만에 하나 이제 계속 그 불하게 민원이 발생해서 제설 제대로 작업을 못 해준다든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의외로 또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애는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대비해서 미리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는데 건설과에서 이제 제설 대책은 이제 건설과에서 수립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 작전 지원 및 예비군 부대 운영 8천만 원. 예비군 부대 운영에 대해서만 어떤 우리가 이제 한강 작전 지원 이런 것은 국방부 예산을 작전이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꼭 지방비 있게 위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 지방비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작전 지원은 아니고 작전 지원. 예비군 운영 운영이나 장방 이런 거 있는데 작전이잖아요. 작전. 그럼 국방부 작전. 아니 근데 왜 작전 지원까지 우리가 이게 8천만 원이나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냐면 예비군 훈련 예비군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저희가 예전에는 여기 진안에서도 받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양에서도 받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80% 정도가 남원에 가서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다음에 20% 정도는 진안에서 소양에 가서 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차량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예비군 병력이 한 14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한다고 그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훈련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작전 지원이라든가 보면 정확히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훈련장 보수라든가 막 이런 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예산이 짜임새게 쓸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하시고 바랍니다. 511쪽 우리가 이제 소방서 운영소방대 지금 소방서가 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다 전환이 됐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만 국가직이 사실은 이제 운영은 다 지방에서 그대로 정해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지원 조례는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지금 전부 우리가 그냥 지자체에서 다 안고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민방위법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례 만들어가지고 국가에서 물론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평생으로 해서 교부금을 더 많이 주는 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례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시군마다 예산도 조금씩 틀리고 이게 모든 주관은 소방서에서 하고, 네? 이것도 한번 잘 체킹을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가 그냥 무작정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보다는 국가적으로 갔으니까 한번 근거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20쪽에 보면 상당부의 지방하천 데크 보수 사업 있죠. 예. 1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시공 연도별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디 지방하천 어디에 해당되니까 1억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데가 상림천 쪽이라고 상림천에 여기 그 아닙니다. 그 상림천 지난 향교 그 상림천이 어디냐면은 그 지난 중학교 방쪽 있죠. 중학교 방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 합류점 여기 진안천하고 이렇게 합류되는 점까지가 상림천이 되겠고, 그다음에 진안천 일부 이제 여기 노타리 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데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부수하는 거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예. 우리 그 송동규 위원장님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도 있고, 근데 그 추경하고는 지금 중복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같은 지역으로 지금 같은 천은 지난 하천명은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마 그 쌍다리 밑에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공사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중학교까지 이렇게 쭉 가는 그 시설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몇 년도 시공했죠?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예. 이거 시공 내역 전반적으로 데크 사업에 대한 시공 내역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 내역서요? 네, 시공 연도하고 그 천별로 우리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데크를 시공하면요 이런 유지 보수비가 또 계속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 생활 안전과 정확성이 좀 분석을 잘하셔서 이런 데크 시설이 돼야지. 그냥 대부분 보면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가로등 부분도 있는데요.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가 10월달에 정부에서 출범한 건 아시죠? 예. 그럼 이제 거기서 전체적인 시행령이 이제 준비돼서 내려올 걸로 아는데, 우리가 경관등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지금 전기 소모라든가 네. 이 비세 바퀴라든가 이런 데서 전반적인 규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파악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경관등, 가로등 뭐 이런 거 전반적으로요. 한번 정부의 그 중앙에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시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이 됐어요. 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빛의 공해가 이제 사실적으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철새들이 뭐 갈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타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제 안전하고 이제 경관은 이제 물론 안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입니다만 경관은 이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가로등 그 시민의 보호라든가 그 국민들의 보호 때문에 이렇게 가로등 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한번 그 위원회 활동과 한번 연계돼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상림천 그 시공 내역서 관계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회계연도가 5개년이면 폐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도면은 남아 있는데 내역서 관계까지는 이렇게 남아 있지 않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뭐 무한정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용담댐 관련 지역 결정기금 특별회계 975쪽부터 980쪽까지 용담댐 관련 지역 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5쪽 그래서 980쪽. 그 스몰민들이요. 예. 그 사시는 분들 의료비 일주일 이상 입원하면 예. 그 입원비하고 또 명절 때 그 이렇게 한 20만 원씩 돈 줬던 거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그게 중단이 된 겁니까? 그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했었던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 우리 예. 재원으로 한 게 아니고 수자원. 예,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했었는데 그게 이제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감사원에서 지적을 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뭐 격차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원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예, 예전에는 하셔서. 지원했었습니다. 네. 지금 기금 운영에 대해서 58쪽에 보면은 보셨나요? 예, 여기 보면은 지금 시사비에서 상전 고립 지도로 정비 사업이 있어요. 예, 12억인데 이게 지금 상전 고립 지도만 정비 사업을 하는지 앞으로 또 안천이나 용담, 정천 또 고립지가 있잖아요. 이런 예.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고립지도로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용담대 특별회계에서 그 유지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도비로 저희가 그 한번 신청을 해서 자료를 내다 그 이런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서 도비라도 좀 받아볼까 해서 이렇게 도비를 받다 보니까 이쪽에 기금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담대 특별회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천이나 용담, 정천 다 고립지도 예, 관리가 그렇죠. 돼 있다 예, 보시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다른 데도 지금 고립지가 돼 있는데 예. 상전가 지금 돼 있는지 궁금해서 예, 도비 신청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대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